좋아요, 구독. 바로 이제 두 번째 기사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자 이번 주에 그러니까 GDP와 PCE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 이 GDP가 30일 날 발표가 되고 또 31일에는 미국의 4월 PCE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GDP가 앞서 공개된 속보치 1.6%보다 더욱 둔화된 1.3%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PCE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 상승한 또 그 지표를 예상을 하고 있던데 이게 저는 조금 엇갈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다가 또 사그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냐 네.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금리 동결이냐를 일단은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페드에서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페드의 선택은요,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게 1순위거든요. 네. 왜냐? 각국 중앙은행은 제 1순위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쓸 것이냐, 이게 일단은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금리 동결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 금리에 관해서 제가 이제 요거 설명 끝나고 바로 또 강의를 하나 할 건데 네네. 어차피 오늘은 여러분들 시장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HTS 덮으시고 제 기본적 강의만 일단은 좀 들으셔도 되거든요.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플레가 그렇죠. 안 맞습니다. 잡히니까. 네. 금리 인하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금리 인하를 왜 못하느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리 인상에 관한 이번에 회의록이 발표가 돼서 시장이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회의록에서 뭐가 있었나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왜?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페드에서도 지금 연준 위원들이 거의 매파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인상은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인상의 카드는 아직까지 일단은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건데 금리는 여러분들이 기준금리나 이런 거를 일단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일단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장단기 네. 금리 차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P 잠깐 조금 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HTS는 끄셔도 됩니다. 오늘 매매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장단기 금리 차가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중에서 장기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 중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나누게 되는데 보통 장기 금리는 보통입니다. 보통 10년. 그리고 단기 금리는 우리가 보통 3년 이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3년 이하입니다. 1개월물도 있고 3개월물도 있고 1년물도 있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일단은 표현을 하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금리 스프레드. 요거는요. 장기와 단기의 금리 차이를 여러분들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금리 스프레드라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금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제가 좀 두 번째 이슈하고 연결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금리 스프레드인데요. 뭐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네. 자, 장기 금리가 있습니다. 네. 장기 금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죠. 쉽게. 내가 A라는 사람한테요. 1억을 빌려줍니다. 1억을 빌려줘요. 1억을 빌려주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거를
10년을 빌려주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3년, 1년이라고 하죠 그냥. 1년을 빌려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금리, 그러니까 이자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 금리와 이자는 서로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게 이자가 더 커야 될 것 같나요? 1번이요. 1번, 10년. 왜죠? 더 그만큼 길게 빌려주니까. 맞아요. 이거 맞추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대부분이 1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왜요? 우리가 친구나 아니면 우리 네. 가족분들한테 돈 빌릴 때 네. 한 달만 빌려줘. 내가 이자 높게 쳐줄게. 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진짜 실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2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원래는 1년입니다. 이거 이제 조금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왜냐? 자, 1억이란 돈을 10년 있다가 받아요. 1억이란 돈을 뭡니까? 1년 있다가 받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리스키하죠? 1번이 더 리스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반대급부를 뭘로 줍니까? 이자로 쳐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옵션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장기가 이자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미국 국채 금리도 똑같아요. 어떤 금리든지 간에 장기와 단기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요소에 의해서 장기와 단기 금리가 바뀐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게 되는 건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가가 우리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죠? 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됐을 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리스크가 오는가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기는요, 대출, 그리고 단기는요, 적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은행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은요, 자, 가계와 우리가 3주체가 있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기업이 있죠. 자, 은행이라는 데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여러분? 가계에서 적금을 받습니다. 예금을 받습니다. 그걸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 대출을 내줍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은행은 가계에 적금 들은 사람, 은행 들은 사람한테, 예금 든 사람한테 적금 이자와 예금 이자를 주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이자는 수익일까요? 지출일까요? 지출이죠. 이자를 주는 거니까 네네. 지출입니다. 지출. 자, 은행은요, 가계에서 적금을 아주 싸게 받아서, 여러분들 예금이자 얼마나 나옵니까? 한 1% 나오나요? 싸게 받아서 기업한테 대출을 내주는데 대출 이자를 아주 비싸게 내줍니다. 현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은 다달이 대출 이자를 내죠. 대출 이자를 냅니다. 자, 여기에서 남는 수수료를 은행에서 수익으로 챙기는 거고,
이 대출 이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수익이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죠? 당연히. 예. 이 대출은 기업에 나간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장기금리는요. 미국 10년물 장기금리는 대출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어떤 대출에 연동이 되어 있냐면 MBS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기지론이라고 불리는 MBS 채권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금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대출 이자니까 이게 수익이죠? 그 다음에 적금 이자니까 이건 뭡니까? 지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학처럼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장기금리는 수익이고 단기금리는 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도 여러분 중앙은행을 제외하고는 다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경영학의 1원리가 뭡니까? 이익 창출이죠.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지출보다 많아야 은행이 존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면 뭡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은행이란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우위를 보이면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우린 이걸 1997년에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뭐를 학습하셨죠? 은행도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형상은 항상 거의 대부분, 항상이라는 얘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율로 금융위기와 직결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왜 금융위기가 오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해답, 거기에 대한 근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2008년, 2009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리만 브로더스가 뭡니까? IB죠. 투자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투자은행이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뻔한 걸 건져냈어요. 미국이. 돈을 막 빌려가지고. 그때 금융구조 시스템을 일단은 잘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높여서 그러니까 은행에 쌓여있는 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단기 역전이 됐어도 은행들이 버티고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요 프로세스대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은행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기사 포인트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